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밤에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새벽 3시쯤 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잠들기가 어렵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왜 이럴까? 내일 피곤할 텐데 하는 생각만 계속 맴돌고요. 그러다가 결국 새벽 5시, 6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알람이 울리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낮에도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오늘은 꼭 푹 자야지 다짐하는데 막상 누우면 또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인 남자 선생님인데요. 퇴직 후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정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낮에 만나도 항상 피곤한 표정이셔서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였어요.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 주부인데 아이들 독립한 후에 빈 둥지 증후군처럼 이런 잠 못 드는 증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들어도 계속 새벽에 깨는 패턴이 지속되니까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심지어 잠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시간 활용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정말로 잠이 필요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7-8시간은 여전히 자야 한다는 거죠. 다만 수면 패턴이 조금씩 변하는 것뿐이에요. 젊을 때처럼 한 번에 쭉 8시간을 자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에 깨더라도 총 수면 시간은 충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 중 몇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다고 하세요. 그 주부분도 마찬가지로 밤잠을 푹 잘 수 있게 되면서 낮에도 훨씬 활기차고 밝아지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도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 실제로 연구된 결과와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정말 검증된 방법들을 여러분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빼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로만 준비했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 습관만 조금씩 바꾸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벽에 눈 뜨는 고민, 이제 끝낼 때가 됐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그냥 햇볕 쬐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를 조절하죠. 그런데 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바로 아침 햇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쬐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낮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아파트 복도를 걸으면서 창가 쪽으로 지나다니시면 돼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햇볕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서 잠깐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저녁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잠드는 시간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빠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아예 굶으라는 건 아니고 평소 먹던 양의 70-80% 정도로 드시면 적당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조금 출출하시면 이런 음식들을 드셔보세요. 첫 번째,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시켜요. 또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바나나 한 개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에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온도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어릴 때 엄마가 따뜻한 우유 끓여주시면 잠이 솔솔 왔던 기억 있으시죠? 그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세 번째, 꿀물이에요.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꿀의 당분이 뇌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각성 호르몬을 줄여주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커피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홍차,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무려 8시간이나 걸리거든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가 되어도 절반 정도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녹차 좋다고 저녁에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자기 전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요즘 거의 모든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시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SNS도 확인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에는 정말 최악이에요. 핸드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파란 빛이 문제예요. 이 빛을 보면 우리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잠들어야 할 시간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대신에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전자책이 아니라 진짜 종이책이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너무 재밌는 책은 오히려 잠을 쫓을 수 있어요. 살짝 지루한 책이 딱 좋아요. 두꺼운 역사책이나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도 좋고요.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하나 놓고 책을 5-10분만 읽어보세요. 눈이 금세 피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만약 책 읽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라디오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거든요. 단, 화면은 뒤집어 놓거나 아예 다른 곳에 두세요. 네 번째는 걱정 노트예요.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월세 문제, 건강 문제, 자녀나 손주들 걱정.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다가 조용해지니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럴 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계속 맴돌면서 잠을 쫓아요. 그런데 이걸 종이에 적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정리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하나 놓아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걱정되는 일들을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더 많이 적으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일 병원 예약 시간 확인하기, 아들 생일 선물 뭐 할지 정하기, 수도세 고지서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노트를 덮어두세요. 그러면 뇌가 이걸 기록해뒀으니까 잊어버려도 되겠다라고 안심을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잠들기가 쉬워져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한 후로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5번째는 라벤더 향기예요. 라벤더는 천연 진정제라고 할 수 있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진정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 모서리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코로 깊게 3번 정도 들이마셔 보세요. 1, 2, 3. 천천히 내쉬고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라벤더 오일이 없으시면 라벤더 차를 마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전에 따뜻한 라벤더 차 한 잔이면 정말 꿀잠을 잘 수 있어요. 라벤더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향을 찾아보세요. 6번째는 가벼운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해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까치발 들기, 제자리에서 팔 돌리기, 이런 것들이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밤에 잠이 훨씬 잘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낮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밤에 피로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정신적으로만 지쳐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5분 정도 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되더라고요. 7번째는 족욕이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손발이 찬 분들이 계시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시고요. 족욕은 이런 개인차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손발이 찬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40도 정도의 물이면 적당해요. 10-15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와요.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찬물까지는 아니고 미지근한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하면 체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방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족욕할 때는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마음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거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마지막 8번째는 잔잔한 소리 듣기예요. 완전히 조용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다양한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이런 소리들을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앱에서 이런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단,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다른 곳에 두세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빗소리가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처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정말 포근한 기분이 들어요. 클래식 음악도 좋아요. 너무 웅장하거나 역동적인 곡보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곡들이 좋고요. 피아노 연주곡이나 현악 사중주 같은 음악들이 특히 도움이 돼요. 여기서 잠깐 수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다만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거죠. 젊을 때처럼 한 번에 쭉 자지 못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 뿐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술 한 잔이 잠에 좋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드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몇 시간 후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깊은 잠을 방해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낮잠은 해롭다. 이것도 반만 맞는 얘기예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자는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특히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잤을 때는 짧은 낮잠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써봐도 계속 잠을 못 이루신다면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첫째, 낮에도 너무 졸리거나 피곤하신 경우,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리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가족이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고 하거나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 이것도 수면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2주 이상 꾸준히 해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수면다운 검사라고 하면 뭔가 비싸고 복잡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수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마다 햇볕 쬐기 마이너스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두 번째, 저녁은 가볍게 바나나 우유꿀 활용하기 마이너스 잠을 부르는 음식들을 드세요. 세 번째, 자기 전엔 핸드폰 대신 책 읽기 마이너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네 번째, 걱정 노트 작성하기 마이너스 머릿속을 정리해 주세요. 다섯 번째, 라벤더 향기 이용하기 마이너스 자연의 진정 효과를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간단한 운동하기 마이너스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 주세요. 일곱 번째, 족욕하기 마이너스 개인 체질에 맞게 체온을 조절해 주세요. 여덟 번째, 백색 소음 활용하기 마이너스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잠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다만 현대 생활이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1-2주 정도는 지나야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잠을 자는 게 단순히 피로 회복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면 우선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거죠. 또한 기분도 훨씬 좋아져요. 잠을 충분히 자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돼서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집중력과 기억력도 놀랍게 향상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다음날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죠. 면역력도 강화돼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잠을 충분히 자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돼서 짜증이나 화를 덜 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져요.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외모까지 좋아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자면 피부가 맑아지고 눈가의 다크서클도 줄어들어서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이 되죠. 이 모든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돼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서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죠.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핸드폰 대신 책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당장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3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까지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드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주 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숙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상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잠드는 것만큼이나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